오늘 만드는 가방은 여러분이 직접 보면 100% 소리 지릅니다. 제가 장담해요. 정말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해서 보는 순간 쓰러집니다. 제가 여러 사람 쓰러뜨렸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잘 따라 만드세요. 오늘 만드는 가방 이름이 마이크로 숄더백이에요.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아주 조그만, 이거는 숄더백이라고 부르면은 안 되고 장식품이에요. 아이팟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자동차 키 케이스 용도로 만든 거예요. 자동차 키가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가방으로서 기능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그게 다 한 가방이에요. 아니야, 장식품이에요.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가방인데 솔직히 너무 귀여워서 만든 다음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가방이에요.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패턴은 더보기에 제 블로그 주소 올렸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되고, 오늘 사용할 가죽은 겉가죽은 두께 1.0, 1.2 뭐 대충 그 정도 되는 소가죽 사용했고요. 안에 내부 가죽은 얇은 양가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재료, 뭐 그런 재료 필요해요. 원래는 제가 보강재로 저 LB를 쓰려고 그랬어요. 와, 저거 썼으면 저 망했어요. LB는 필요 없어요. 저도 뭐든지 만들 때마다 안에 보강재를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항상 고민합니다.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턴은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꺼운 종이 쪽에 풀칠을 하고 패턴을 붙인 다음에 잘라야 돼요. 그래야 패턴이 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거친 사포로 문질러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나중에 얘를 자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다른 패턴들도 사포로 다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짠!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여기 보이는 알록달록한 저 가죽이 겉가죽으로 만들 소가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부속. 저 진한 네이비색 가죽이 안감 가죽인데, 안감 가죽에 사용할 보강재로 저 LB를 붙였어요. 그런데 붙이면서 그 기분이, 와, 이건 진짜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들었는데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보강재는 보강 테이프인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은 보강 테이프 안 붙이고 그냥 얇은 양가죽만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 가방에 저렇게까지 보강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건 병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앞면에 사용할 가죽 가져와서 저랑 똑같이 10mm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여기 볼펜으로 표시하고 중심선에 연장선도 표시하고 송곳 가져와서 위쪽에 중심의 연장선은 콕 찍어 표시하고 스프링 도트가 들어가는 그 자리도 콕 찍어서 표시하고요. 그러면 여기 송곳 자국,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 여기는 볼펜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다 잘라요. 그리고 나서 스프링 도트가 들어가는 저 위치에 2.5짜리 원형 펀치로 구멍을 뚫고 스프링 도트 앞놈을 달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가죽에는 어떤 보강 작업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프링 도트를 달 때는 바로 스프링 도트를 달면은 너무 약해요.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 도트 뒷면에 와셔를 끼우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스프링 도트 다는 방법 모르면 제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추를 달았는데 잘 된 건지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스프링 도트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 이 앞놈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잘못 만든 거를 알게 되면 그때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만들었던 이거를 가져와서 한번 끼워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쾌하게 딸깍 소리가 나면 됩니다. 이상 없죠? 이렇게 이상 없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뒷면에서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서 마감해요. 그리고 안감 가죽 가져와서 뒤집어요. 안감 가죽은 얇은 양가죽으로 하면 되고, 그 안감 가죽 안쪽 면에서 앞판,
뒷판, 바닥 겸 옆판 이걸 다 붙인 다음에 자를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따로따로 붙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패턴 가져와서 패턴에 있는 저 단추 표시인 곳을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저는 마땅한 크기의 원형 펀치가 없어서 대충 8mm짜리 원형 펀치로 뭐 여러 번 뚫어서 구멍을 냈어요. 이렇게 대충 뚫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멍만 뚫으면 돼요. 그리고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는데 우리가 표시했던 저 선을 기준으로 딱 맞게 올리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딱 맞았고 위에 송곳으로 찍은 것까지 딱 맞추세요. 그리고 문진 올려서 잠시 고정해 둔 다음에 저렇게 종이 테이프로 대충 패턴을 임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잘라요. 우리가 앞에서 패턴을 두껍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패턴을 자로 사용할 거예요.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자르기 전에 칼날을 꼭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잘라야 돼요. 이거를 좀 잘 자를 수 있는 요령은 이 안쪽 커브는 칼로 자르고 바깥 커브는 가위로 자르는 게 좀 더 편해요.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방법대로 가장 예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자르면 돼요. 그렇게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는 사포로 문질러서 단면을 매끄럽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뒷판도 앞판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데 저 잠금 띠가 들어가는 저 부위를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하고 자르세요. 표시 다 하고 잘라서 가져오면 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고 앞판 뒷판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바닥이면서 옆판인 거는 뭐 간단해요. 가죽 위에 패턴 올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오면 돼요. 가죽 위에 중심 표시는 해야 돼요. 그러면 짠! 이거는 뭐 가르쳐 줄 게 없죠? 이제 손잡이랑 잠금 띠를 만들게요. 이거는 양가죽은 필요 없고 앞뒷면 모두 다 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소가죽 한쪽에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이세요. 여기는 보강 테이프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쪽 면에 모두 다 본드칠하고 붙이세요. 이거는 잠금 띠고요. 이 두 개는 손잡이에요. 그렇게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돼요. 벼랑간 나타난 이거는 저만한 크기의 가죽 쪼가리만 필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손잡이 고정 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오면 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좀 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턴을 올려서 손잡이에 있는 저 구멍을 뚫어주세요. 저는 2.5짜리 원형 펀치로 뚫었어요. 그리고 버클을 가져와서 한번 끼워보세요. 잘 맞긴 한데 너무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리매를 두껍게 칠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리매를 좀 얇게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잠금 띠 고리를 가져와서 스프링 도트 순놈을 달아줄 거예요. 가죽에 스프링 도트 들어갈 자리 표시해주고 2.5 원형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이거는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고 만드세요. 잘 달았으면 앞판 가져와서 검토해보세요. 딸깍 소리 나면서 잘 잠기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가죽 2개랑 저 옆판 겸 바닥 저거 가져와서 여기는 위아래만 라인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 찍어서 가져오고 앞뒤판은 이렇게 라인 테이프 붙이고 다 그리프 찍어서 가져오세요. 앞뒤판은 곡선이 많아서 사실 2날짜리로 계속 찍는 게 예쁜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5날짜리랑 2날짜리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찌그러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2날짜리로 다 해보세요. 저는 다시 만들어도 다 2날짜리로 만들 것 같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그리프를 다 찍어서 가져오면 이거는 저 손잡이를 겉으로 드러나게 달까 아니면 내부에 달까 뭐 이거를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결론은 밖에다가 달았는데 그게 훨씬 예뻐요. 밖에다 다는 게 맞아요. 암튼 그렇게 다 그리프 뚫어서 가져오세요. 그리프를 다 찍으면 이런 모습이고 여기랑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세요. 실 길이는 여기에 4배로 하면 되고요. 제가 사용한 실은 링카블레 블랙이고 두께는 432예요.
그 세 글자 네 눈에 떠올라. 잠깐만 아니야 떠오른 그 말. 오늘은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한 거고 양쪽 끝에는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표시하는 곳은 제가 열선으로 다 그은 곳이고 열선 없으면 그냥 건너뛰세요. 그리고 이제 기리매를 할 건데 여기 그리고 옆판 여기 양쪽 끝에 이 부분 그리고 잠금띠 삥 돌면서 전체 다 기리매 한 번, 후놀이 2번, 기리매 한 번 하고 이 2개가 손잡이인데 여기를 도톰하게 기리매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기리매만 2번 바르세요. 잘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이 손잡이 잠금띠는 뺑 돌면서 기리매 한 번이나 2번 정도 그냥 대충 흉내만 내주세요. 너와 나 사이에 선을 지울래. 그러면 그 말도 필요 없는 걸. 그 얘긴 많이 해본 것 같아. 고백은 조금씩 상하잖아. 오늘은 나 좀 다르게 그 말 안 할게. 사랑해. 그 말보다 더 느낄 수 있게 보여줄게. 너 사랑해. 기림에 다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뒷판에 잠금띠 들어가는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이거 정확해야 돼요. 잠금띠 들어갈 위치에 본드칠해서 한쪽에 잠깐 놔두고 본드통 연 김에 손잡이 고정띠 만들게요. 손잡이 2개를 저렇게 겹쳐요. 그리고 잠금띠로 한번 삥 돌려보면 고정띠의 둘레값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각자 사이즈에 맞게 둘레값을 내주고요. 너무 길면 조금 잘라주세요. 그래서 어느 만큼 포개지는지 표시한 다음에 조 부분만 본드칠해서 붙여요. 저는 정확한 값을 알아내려고 저렇게 벨트 2개를 겹친 상태에서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 땀 정도 꼬매줘야 되는데 그냥 종이를 둘둘둘둘둘둘 말아서 저 사이에 딱 끼운 다음에 그리프 치면 돼요. 그래도 좀 조심해서 쳐야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리프 쳤고요. 여기만 바느질 하면 됩니다. 그 바느질은 각자 알아서 해갖고 오세요. 이제 뒷판 가져와서 여기만 꼬매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바느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프로 찍으면 안 되고 그리프는 살짝만 찍고 결정적인 구멍은 송곳으로 뚫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그리프로 그냥 뚫으면 당연히 밑에 실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랫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리프로 뚫고 위에 위험한 곳만 송곳으로 뚫어요. 아유, 이번 영상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나오는지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아, 왜 저랬을까? 그리고 지금 그리프 찍은 곳을 다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바느질 라인이 먼저 바느질 했던 거고 지금 바느질 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양으로 바느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목공풀 바르고 잘 묶어서 매듭 지으면 돼요.
이번에 사용한 버클은 내경 10mm짜리고 그거 가져와서 손잡이 짧은 끈에 연결시킬 거예요. 먼저 짧은 손잡이를 가져와서 버클 앞쪽에서 이렇게 끼워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만들었던 고정띠 가져와서 버클 아래 바짝 붙이고 이 부분을 붙여야 되니까 여기 조금 본드칠하고 여기도 조금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그리고 저 부분에 2날짜리 그리프로 한 번 정도만 찍어서 그냥 가볍게 스티치했고 매듭을 저 가죽하고 가죽 사이로 숨겼어요. 그래서 목공풀을 저렇게 쑤셔 넣고 저게 벌어지니까 집게로 찝어서 좀 고정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뭐 내 눈에만 그럴 수 있고. 한쪽에 잠깐 놔둘게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 손잡이를 밖에다 연결하냐 안쪽에서 연결하냐 끝까지 고민했어요. 결론은 밖에다가 연결하는 걸로 하고 손잡이 끝부분에 본드칠하고 가죽 옆판, 뭐 옆판이나 바닥이나 어차피 한 개니까 양쪽 끝에 가죽 겉면에서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붙이고 스티치하면 돼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저렇게 손잡이를 만들었는데 저 손잡이도 짧고 너무 좁은 면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패턴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린 거예요. 이 손잡이 2개도 약간 길어졌고 이 손잡이 위치도 제가 붙인 것보다 길게 밑으로 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랑 길이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한테 올린 그 패턴이 훨씬 예쁠 거예요. 아이씨, 나만 밉게 만들고 여러분이 예쁘게 만들고. 제가 만드는 걸 보면 이렇게 여기를 되게 짧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안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옆판이 살짝 안 맞아서 길이를 조금 줄였더니 그나마도 더 짧게 돼서 옥에 티가 됐어요. 저는 옆판에 손잡이 연결할 때 그리프로 안 찍고 송곳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꼬맸어요. 각자 여러분 취향껏 연결하면 됩니다. 왜 그리프로 안 찍었는지 굳이 설명하자면 이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여기를 그리프로 잘못 찍으면 아주 조잡하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리프로 뚫지 말고 그냥 송곳으로 저처럼 만드는 게 더 이쁠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프로 뚫던 송곳으로 하던 각자 마음대로. 손잡이 연결 부분을 다 꼬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거는 이 손잡이가 이만큼 정도 내려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짧게 붙이지 않고 이 정도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이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가죽 겉면에서 여기 본드칠하고 여기 본드칠해서 중심을 잘 맞추고 붙여요. 이렇게 송곳으로 중심을 먼저 맞추고 삥 돌면서 차근차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잘 붙였으면 앞판과 옆판의 구멍을 잘 찾아서 연결시키면서 꼬매면 돼요. 맨 첫 담과 맨 마지막 담은 이렇게 위로 걸쳐서 가죽 2개를 다 잡아주세요. 사실 이 바느질이 어려운 바느질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알려줬던 공갈 바느질로 바느질 하면 돼요. 만약에 이 바느질 하는 법을 모르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면 돼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패턴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사이즈 수정을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는 다 수정한 패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패턴대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 옆판이 조금 더 길다면 저처럼 그냥 자르세요. 저는 요만큼 잘랐어요. 요만큼의 오차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자른 부분은 다시 한번 기리미를 칠해야겠죠. 뭐 그냥 대충 칠했어요. 그렇게 한쪽을 다 꼬매면 이런 모습이고 저 시접이 넓지는 않지만 되도록 바느질선에 바짝 붙여서 시접을 잘라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렇게 바느질 하기 전에 저 부분을 다 PR을 해서 바느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PR한 다음에 바느질 하는 게 정석인데 여러분이 모두 다 PR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PR 안 하고 만드는 방법으로 가르쳐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상태에서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면 저 시접이 아주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위로 바짝 잘라주세요. 당연히 조심해서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 코너 부분은 칼로 칼집을 좀 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그나마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 뒷판도 똑같아요. 중심 먼저 찾아서 붙이고 똑같이 꼬매면 돼요. 꼬매서 가져올게요. 본드 칠하기 귀찮아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드 칠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다 집게로 집은 다음에 꼬맸어요. 이게 더 편해요. 아니야, 이게 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본드로 붙이던 집게로 찝던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다 꼬맸으면 가위로 바짝 잘라주세요.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고,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 물론 반대편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른 부위를 기림에만 2번 칠해주세요. 저는 지금 안 칠했다가 뭐 나중에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칠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칠해주는 게 훨씬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기림에 다 칠해서 기림에가 다 마르면 뒤집어 주세요. 아, 이게 조그맣고 두껍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뒤집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무 연약한가? 저는 이거 뒤집는 게 어려웠어요. 뒤집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한참 낑낑거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뒤집으면 모양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너무 웃겨요.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도 이럴 거예요. 이거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잘 펴주세요. 잘 밀어서 잘 펴주세요. 그러면 100% 이뻐집니다. 손으로 무자비하게 잡아당겨도 돼요. 막 잡아당기고 누르고 피고 좀 한참 애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많이 예뻐졌죠? 이거 한참 주무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벨트 연결해서 이렇게 쏙 끼우면 완성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예쁜지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진짜로 미치도록 귀엽고 미치도록 예쁩니다. 저는 저 가방 안에 자동차 키를 넣었는데 밖에 외출할 때 좀 들고 나가기 쉽게 현관문에 저렇게 걸어놨어요. 옷걸이에도 걸어봤어요. 얼마나 조그만 건지 감이 잡히나요? 이렇게 놓고 사진도 찍어봤어요. 제가 예쁘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봐야 알아요. 정말 너무 귀엽거든요. 진짜 쓰러진다니까요. 사실 별로 쓸모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내 자동차 키를 넣기 위해서 만든 건데 부작용도 있어요. 보통 음식점 가면은 차 키를 맡기잖아요. 그때 좀 불안해요. 누가 내 차 키는 놔두고 저 가방만 훔쳐갈까봐. 진짜예요. 누가 저 가방 훔쳐갈까봐 늘 불안해요. 어쨌든 저는 자동차 키를 넣고 다니는데 아이팟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아이팟이 없어서 안 넣어봤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담은 못해요. 어쨌든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예쁜 게 다한 거예요. 만들어 보면 알아요. 저는 불안하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그러기를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드는 건 이렇게 예쁘지 않을 텐데. 당분간 이게 최고일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